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 세무 2급 119회죠. 이론 문제는 15문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다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시험이죠. 실기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려놓고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은 걸 열어보시게 되면 압축 해제하시고요. 전산세무 2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수업용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실기 파트는 이 프로그램 실행시키고서 임시 그 수험 번호하고 그다음에 감독관 번호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수험 번호는 제가 여기다가 메모해 놨는데 여러분 그 수업용 데이터 여기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기출문제 설치 안내 여기에 수업용 그 임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전산 세무 2급은 2교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2교시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그 아이콘 나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문제가 설치가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임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 입력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뜬단 말이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확인, 시험 보러 가셨을 때에도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그 다음에 수험 번호, 그 다음에 그 유형, 문제 유형 A형, B형,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산 세무 2급 제 119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실무시험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편의상 문제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띄워놓긴 했는데 문제에서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열게 되면 화면이 좀 많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도로 옆으로 저기 시험 문제 출력해 놓으셨든지 화면에 띄워 놓으셨든지 따로 보시면서 제가 실기 파트에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회사는 지금 미래테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사 코드 나와 있고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당연히 법인이겠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미리 한번 봐두고서는 시험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산세무 2급의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달라는 문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1월 20일 날짜고요. 원재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여기 원재료 보관창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계약금 받았을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차변의 선급금이라고 하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뭐 내용은 크게 뭐 여러분이 참고할 내용은 없고요. 계약금 금액을 보니까 계약금 여기 나와 있죠.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참고할 거는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기 나와 있죠. 임대인 그다음에 주소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우리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 반영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날짜는 1월 20일 거래고요.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상급금, 계약금 준 거야. 상급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그 계약서에서 보시게 되니까 우리라고 나와 있죠. 주 우리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찾아봐야 될 자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입력할 때 해당되는 것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6월 7일 날짜네요. 영업부서.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이 그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회계 1급도 그랬었겠지만 500번, 800번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코드를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죠. 영업부서 직원의 단기분 퇴직연금은 2천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러고요.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도 설명해 주고 있네요.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요.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할 때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어떤 비용이냐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이고요. 이 퇴직급여는 500번 때도 있고 800번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업부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관비인 800번 때 코드 번호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금액은 2천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니까 보통예금 2천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복습을 위해서 그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할 때 확정기여형만 있는 게 아니라 확정급여형도 있죠. 확정급여형 이는 우리가 DB라고 부르죠. 이럴 경우에 확정급여형은요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금액은 2천만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똑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요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이 계정이 우리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정기예금처럼 하나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 통장의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급여를 줄 때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확정급여형은 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으로 예치된 이 금액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가 회사예요. 거기에 반해서 확정기여형은 그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그 퇴직금, 직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거. 운용한다는 뜻은요, 그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의 몇 퍼센트, 뭐 30%, 채권의 30%, 나머지는 뭐 일반 예금으로 40% 이렇게 어떤 퍼센테이지만큼 운용을 해달라고 지시하는 거. 지시하는 주체가 확정기여형은 직원들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겠고요.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그 운용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운용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럼 6월 7일 날짜로 여기서 얘기한 요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비용 처리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는. 자, 6월 7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퇴직급여 800번대로요. 판관비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에 2천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6월 15일 거래고요. 영업부서, 여기도 영업부서 나왔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5만원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17만 7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 전표로 입력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차변에 지금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이렇게 규정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텐데 얘는 800번대의 비용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 비용 판관비로 25만원 이렇게 기록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도 똑같이 세금과 공과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500번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17만 7천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합계금액 기록해 주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날짜는 6월 15일로 해서 말씀드렸던 이 분기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6월 15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처음에 나왔던 게 800번대였었으니까요. 세금과 공과 금액 2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세금과 공과금에서 517번으로 금액은 17만 7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42만 7천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요. 날짜는 7월 12일이고요. 매입거래처인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외상매입금 1,500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했네요.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40%를 면제해 주기로 했대요. 당사는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지금 상환해달라고 배정산업이 요구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겠죠. 그래서 차변에 일단 외상매입금을 갚아요. 물론 거래처 배정산업이라고 써주셔야지 되고요. 1,500만원 이렇게 지금 갚는데 1,500만원 곱하기 40% 하게 되면 600만원이네요. 그러면 600만원, 900만원은 우리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변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은 900만원은 이렇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보내줬고 나머지 40%는 600만원인데 1,500만원 곱하기 40%하면 600만원 나오거든요. 얘는 채무, 우리한테 외상매입금인 채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이 계정을 여러분이 아는지 그거 물어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날짜 7월 12일 날짜로요. 7월 12일 날짜로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배정산업이라고 그랬었죠. 금액은 1,500만원이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900만원은 보내줬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해서 600만원 기록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8월 1일 거래고 생산부서 직원들의 작업복을 100만원에 구입했대요. 직원들이 작업복을 구입했으니 여기 500번대 복리생비를 써야겠네요. 차변에. 그 다음에 2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나머지 잔액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지급했다 그랬죠. 자,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회사가 법인인 경우는 있잖아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도 인격체예요. 개인처럼 상대적인 개념이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금 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 명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보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인 대표이사한테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대표이사한테 돈을 잠깐 빌려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수금이에요. 예전에 설명해 드릴 때 가수금이라는 것은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일단 가수금 돈은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규정으로 쓰는 걸로 배웠단 말이죠. 여기 내용도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 가수금은 어차피 이 개인한테 대표이사한테 법인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주면 되느냐, 차변에 지금 생산부서 직원들이 작업복을 샀다고 했으니까 얘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근데 얘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금액은 이렇게 100만원 비용 처리를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20만원은 이렇게 보내줬는데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서 보내줬다고 하죠. 얘를 갖다가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 대표이사 이름 누구한테 돈 줘야 될 건지 써주신 다음에 여기에 80만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인이 크지 않은 경우에 뭐 등등한 사유로 인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 통장에서 돈을 먼저 보내줄 수도 지급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분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짜 8월 1일 날짜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날짜는 8월 1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원 보내줬고요. 나머지 금액은 가수금으로 해주라 했죠. 가수금 해주시고, 거래처 가지급금처럼 가수금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름이 별도로 나와 있네요. 대표이사라고 여기 있네요. 대표이사라고 해놓고서는 금액 8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되셨죠? 자, 1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5문제 한번 쭉 같이 입력을 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문제를 냈네요. 자, 날짜는 7월 12일 날짜고요. 제품을 비사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했대네요.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매출 파트에서 우리 현금 영수증, 여긴 뭐 현금 영수증 판매한 내용이 현과 이렇게 나와 있겠죠. 면세품은 아닐 테니까요. 제품은 과세품목이라서 여기 현과 그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금액은 77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가맹점 정보는 되어 있고, 뭐 개인 누구한테 판매했다는 거는 안 나와 있겠죠.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보고서 그대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은 내려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7월 12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매출에서 여기 매출 파트 있죠.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과 요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22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죠. 공급대가는 77만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 개인이라고 그랬는데 개인은 뭐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현금으로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7만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70만원에서 입력된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요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현금 영수증을 갖다 발급해주고 제품 팔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날짜는 8월 1일이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 업무용 사용 목적, 그러면 이거는
사용 목적이나 업무용 사용 목적은 유형 자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형 자산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아름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7인승 2000cc, 2050cc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거. 지금 이거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하고서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뭐 전자세금 계산서든 종이세금 계산서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을 선택할 때 51번 과세를 선택할지 54번 불공을 선택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54번을 선택하는 불공 사유에 대한 거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어떤 그 부가세 유형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불공은요,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불공 처리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공 내용인데 걔가 신용카드 매출 전폐이든 현금 영수증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불공 처리를 메인 매출 전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신용카드 매출 전폐나 현금 영수증이 불공사항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반드시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된다고 기억해 놓으셔야지 돼요. 자, 불공사항이 뭐냐면 제가 설명했던 거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있죠. 매입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냐면 여기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세 가지고요. 공급받는 자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되면 그 매입세, 그 세금계산서의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론에서 주로 나오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누락은 거의 출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얘가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적으로 대표이사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등등 뭐 LED TV를 사고 그런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회사로 보냈다. 뭐 이런 경우에요. 그 LED TV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표의 집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사업무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우기 쉽게 1000cc 룰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써놓는데 정식 명칭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유지, 뭐 보수 이런 거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매입세액이 있다. 불공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으로 54번 불공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접대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접대비는 여기서 요즘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죠. 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게 되면 불공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면세사업자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토지 관련돼서 토지 관련은 부동산이긴 한데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중개사로부터 그런 걸 받게 된다면 그 매입세에 불공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 5가지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 처리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업무용 승용차가 7인승 1000cc가 넘죠.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거 입력할 때
우리는 코드 번호를 불공으로 처리해야지 돼요. 자, 그렇게 산 금액에 대해서 7월 10일에 300만 원 선지급했고요. 선급금이었겠죠. 당일에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 자료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1일이에요. 8월 1일이고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1000cc 넘는 거기 때문에 불공 처리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차량은 165 너의 2050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금액은 5천만원. 거래처는 아름 자동차.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기는 혼합분기로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서 개별 소비세법 여기에 따른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요거예요. 분기는 혼합분기에 눌러 놓으시고요. 여기 차를 샀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가세 유형에서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공급가액 부가세에 대해서 이 금액이 하나의 금액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단 말이죠. 별도의 부가세 대급금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계 금액으로 부가세 대급금 걔를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500만 원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세조차도 공급가액에 다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공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우리가 먼저 지급했던 선급금 있죠. 선급금 얼마를 먼저 지급했다 그랬냐면 3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5,200만 원을 예치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사항대로 반영을 해준 게 된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8월 2일 거래네요. 자, 8월 2일 거래에는 정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이거 판매한 거네요.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가장 보편적인 일이겠네요. 그럼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해볼게요. 날짜는 8월 2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11번 과세. 그 다음에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했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세액은 50만원, 거래처는 정성전자. 자, 세금계산서 발급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금 중에서 우리가 제품을 주었으니 그 대가로 받아야 되는 게 있겠죠. 혼합분기로 해서 차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은 먼저 받았다고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한 금은 외상매출금이겠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500만 원 이렇게 해놔 주시면은 된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거래는 너무너무 흔한 거래겠죠. 여기 세무 2급에 대한 매매추적배 입력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회계처리 문제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날짜가 8월 31일이고요. 기계장치를 운용 리스하여 생산부서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를 받았다고 나와있죠.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매입에 해당되죠.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일 경우 53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죠?
53번 선택해주고 여기 당사는 리수료를 임차료로 분류하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얘는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그죠? 기계장치에 대한 리수료, 임차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리수료, 기계장치를 빌려서 쓰면서 매달 납부하는 이 금액은 계정은 임차료로 해주시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뜻이겠죠. 자, 그대로 또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30일이라고 했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지금 리스, 매입이죠. 증빙서류는 계산서 53번, 면세죠. 53번 면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운영 리스료 쓰시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금액은 14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삼정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정 캐피탈. 계산서 우리가 발급 받았어요. 자, 분기는 혼합 분기에 눌러주시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로 해주기로 했죠. 임차료 썼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임차료는 기계장치는 지금 생산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차료도 500번대 임차료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금액은 145만원. 대변에 대해서는 지금 미지급금이 되겠죠. 돈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에서 145만원 이렇게 정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9월 8일 날짜고요. 영업부서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안양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현금 영수이군요. 또 현과가 되겠죠.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럼 9월 8일 날짜에 이 금액을 해서 복류생비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 복류생비가 영업부서니까 판관비인 800번대 복류생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날짜를 9월 8일로 해주시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우리가 지금 점심 도시락 사온 거니까 매입이죠. 매입 중에서 불공사항 아니기 때문에 61번 현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금액은 27만, 아니, 여기 아니죠. 품목은 여기 그냥 도시락이라고만 쓸게요. 도시락이라고 쓰고요. 여기 공급대가를 27만 5천원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 이렇게 나누실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는 안양도시락, 분기에는 현금, 여기 계정에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얘는 800번대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자료 입력이 끝났다는 얘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실기파도 들어와서 1번 문제인 일반전표 입력과 2번 문제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러분들하고 모두 같이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요 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여기서 일단 녹화하는 거 끊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